회장실의 묵직한 공기 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차가운 기억이 늘 얼음처럼 감돌았다. 최현석 회장. 그는 누구에게나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껍데기 아래에는 지워지지 않는 뼈아픈 상실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지섭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햇수로 20해가 흘렀다. 20살의 청년이 이 세상에 남긴 것이라곤 싸늘한 죄와 아버지의 가슴에 영원히 박힌 죄책감뿐이었다. 회장은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 고민형과 빛바랜 만화책, 그리고 지섭이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책상 위에 펼쳐진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하지만 회장은 그 방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감히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회장이 지난 20년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일이었다.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집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들은 그가 이룬 업적을 증명했지만 그의 내면은 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일만 생각하자. 일만. 그래야 잊을 수 있어? 아니, 잊은 척이라도 할 수 있어. 죄책감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지섭이와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사업 말고 가정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수많은 가정이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는 결국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성공이라는 독한 약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사는 대규모 신입사원 공채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냉정한 평가자로서 그 자리에 앉을 준비를 했다. 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오늘 이 면접장에서 20년 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힐 하나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는 것을. 최종 면접이 진행될 회의실은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다. 길고 어두운 마호가니 테이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파노라마 전경, 그리고 서늘하게 유지되는 실내 온도는 이곳이 개인의 감정보다는 냉철한 판단만이 존재하는 공간임을 암시했다. 면접관 자리에는 최 회장을 포함하여 3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인사팀 전무는 서류와 점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임원은 기계적인 미소로 지원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지원자들의 이력서보다는 그들의 눈빛과 자세를 꿰뚫어 보려 했다. 그는 이미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만나왔고, 그들 대부분은 야망과 긴장감에 사로잡힌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울려 퍼졌다. 곧이어 오늘의 주인공. 별표 별표이라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빳빳하게 다려진 옷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손에 쥔 서류철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이 자리가 그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엿볼 수 있었다. 민주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등 뒤로 면접장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압박해 오는 듯했다. 이민준 씨,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시작해 주시죠. 인사팀 전무가 익숙한 절차를 밟으며 말했다. 민주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준비된 자기소개를 이어갔다. 학창 시절의 경험, 성과, 그리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포부들. 지극히 평범하고 정형화된, 그리고 이 면접장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내용들이었다. 최 회장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민준을 응시했다. 그는 이런 젊은이들에게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업무 능력이 뛰어난 회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부품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그에게 면접은 감정 없는 평가 행위 그 자체였다. 이 냉정하고 공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20년 전 죽은 한 아이의 이름이 소환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민준 씨의 평범하지만 열정적인 자기소개가 끝났다. 다른 면접관들이 이력서에 적힌 경력과 학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이제 최 회장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면접장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최 회장이 입을 열기만 하면 질문의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는 수많은 지원자들에게서 듣던 준비된 답변이나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 젊은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그의 내면에 어떤 불꽃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별표 진실 별표이라는 것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민준 씨, 최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여 면접장 전체에 울림을 주었다. 민준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최 회장을 바라봤다. 지원자의 열정과 포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이지만 이 자리가 아니면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흔한 질문이지만 저려운 질문이라니.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20년 동안 그가 회피해왔던 모든 감정이 이 질문 뒤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이민준 씨의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삶의 가치를 배웠는지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이 질문은 한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묻는 것이었다. 왜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그 사람의 삶이 자신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냉철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감정이었다. 그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유명 기업인이나 역사적 위인들의 이름을 댈 것이라 예상했다. 그 예상대로라면 민준의 답변은 평소처럼 회장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고 지나갈 터였다. 하지만 민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긴장감에 떨고 있는 취업 준비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진심과 그리움이 뒤섞인 듯한 특별한 빛이 감돌았다. 이 짧은 침묵 속에서 면접장의 모든 시선은 민준에게 꽂혔다. 그리고 민준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최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하나의 이름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이민준에게 쏠려 있는 그 정적 속에서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떨림이 사라진 차분하고 단단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깊은 내면에서 길어올린 진심을 말하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저의 롤모델은 위인이거나 유명한 사업가는 아닙니다. 이민준이 말했다. 제 롤모델은 저와 함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최지섭 별표이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그 이름이 면접장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최 회장의 온몸의 감각이 일시에 마비되는 듯 했다. 최지섭, 그 이름은 20년 동안 최 회장의 집무실에서, 그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세 글자였다. 잊으려 애썼고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던 죄책감의 화신 같은 이름. 최 회장의 심장이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멈췄다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심장박동이 그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최 회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읽을 수 없는 혼란과 충격으로 뒤덮였다. 다른 임원들은 그저 죽은 친구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민준의 대답에 다소 의아해했을 뿐 최 회장의 극심한 내적 동요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준은 그 충격적인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지섭이는 20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저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몸소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굳어버린 몸을 간신히 지탱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 청년은 누구인가? 어떻게 지섭이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꺼내는가? 이 모든 것이 20년 만에 찾아온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 밀려왔다. 최 회장은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그가 그토록 알고 싶었으나 알 수 없었던 아들의 숨겨진 삶에 대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최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한 가면 아래로 미묘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지만 다른 면접관들은 그저 회장이 지원자의 독특한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만 여겼다. 최지섭. 최 회장은 간신히 그 이름을 발음했다.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곧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상당히 특이한 답변이군요. 고인인 친구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것은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가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하게 진실을 갈망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좋습니다. 이민준 씨, 우리 회사 면접에 왜 친구의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 회장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자세는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절실해 보였다. 당신이 말하는 그 친구, 최지섭이라는 학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의 어떤 행동과 가치가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평범한 면접 질문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의아해했지만 회장의 권위에 눌려 침묵했다. 그들은 회장이 지원자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민주는 회장의 질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압박감을 감지했다. 하지만 지섭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했다. 네, 회장님, 민준이 답했다. 지섭이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전교에서 성적이 제일 좋지도 않았고 운동을 특별히 잘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섭이는 제게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몸이 왜소하고 소극적이어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떴다. 제가 힘들어할 때 지섭이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내라는 공허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항상 제 곁을 지켰고 제가 알게 모르게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의감이 남달랐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섭이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증거였죠. 최 회장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테이블 밑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정의감, 약자를 보호. 그는 아들이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성적에 대한 압박만 주었던 무심하고 바쁜 아버지였을 뿐이었다.
민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섭이의 모습은 20년 동안 그가 품고 있던 불운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차갑고 희미한 기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최 회장은 고통스럽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20년 전 짧은 삶의 퍼즐 조각을 하나라도 더 맞춰보고 싶었다. 최 회장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면접관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에도 최 회장은 오로지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민준이 묘사하는 지섭이의 모습은 최 회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아들의 죄책감 어린 환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지섭이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칭찬에 연연하지도 않았죠.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아이였어요. 민준이 잔잔하게 회상했다.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 지섭이가 했던 일 중 하나가 기억납니다. 제가 체육복을 잃어버려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울고 있을 때였어요. 지섭이는 저에게 달려와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체육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배탈이 나서 체육 시간을 빼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민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픔이 섞인 그리움의 미소였다. 그때 지섭이는 온몸으로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물론 지섭이 덕분에 저는 그날 체육 선생님께 심하게 혼이 났지만 저는 그 벌보다 지섭이가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하려 애썼다. 20년 전 자신의 아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를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하고 벌을 받았던 모습. 바쁜 사업 때문에 학교는커녕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만 정작 지섭이는 이미 어린 나이부터 인격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남들에게는 작은 희생일지 모르나 괴롭힘당하는 친구에게는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따뜻한 행동이었다. 지섭이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선행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넘어 저에게 삶의 용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섭이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들을 믿고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그늘 아래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었죠. 민준의 이야기는 지섭이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해준 인생의 스승지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최 회장은 마른 목을 간신히 축이며 다음 이야기가 무엇일지 두려우면서도 간절히 기다렸다. 민준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최 회장은 이미 면접관이 아닌 숨겨진 아들의 역사를 듣는 한 명의 청중이 되어 있었다. 면접장의 모든 형식적인 요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섭이가 저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민준이 잔잔하게 말을 이었다. 당시 저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학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사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제가 꿈꾸던 미술학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섭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이었죠.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가죽 지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느 날 지섭이가 저에게 이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래된 지갑이었지만 그때는 제게 너무 근사해 보였죠. 지섭이는 너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려야 하니까 돈 관리 잘하라고 하면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갑 안에는 지섭이가 용돈을 아껴 모은 동전들과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죠.
지섭이는 제가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비용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말이죠.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지섭이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투자야. 내가 나중에 멋진 사람이 돼서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돼. 지섭이의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따뜻한 응원이었고 동시에 커다란 빚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아들에게 주었던 수많은 값비싼 장난감과 옷들을 떠올렸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아들은 그 돈을 친구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보다 친구의 꿈과 희망이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그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섭이의 순수한 우정, 희생, 그리고 친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최 회장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의 숨겨진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민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면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른 면접관들은 갑작스러운 감동적인 이야기에 휩싸여 잠시 말을 잃었지만 최 회장의 내면에서는 2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민준이 묘사한 최지섭은 자신이 아침에 잔소리를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왔다고 화를 냈던 그저 사춘기의 문제아로 치부했던 아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의 아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나는 도대체 내 아들이 어떤 아이였는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최 회장은 자신이 아들의 삶을 성공과 성적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했고 그의 가장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20년 동안 아들의 죽음이 자신이 돌보지 못한 결과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정작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윽고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냉혹한 기업가 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비로소 아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며 20년 동안 억눌렀던 회한과 슬픔을 터뜨리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면접관들은 당황했다. 인사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다. 민주는 놀라서 몸을 앞으로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회장을 연민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최 회장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눈은 민준을 응시했다. 그는 민준의 눈을 통해 20년 전의 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고맙네. 이민준 군우 정말 고맙네. 내 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해줘서 최 회장의 감정 폭발은 면접장을 순식간에 개인적인 참회와 감동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 민준이 최 회장에게 던질 다음 질문이 이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갈 참이었다. 최 회장이 눈물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힘겹게 내뱉자 이민준은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회장의 이름은 최현석. 그리고 방금 회장이 그토록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이름은 최지섭. 이 같고 나이대도 얼추 맞는다. 게다가 그토록 냉철했던 사업가가 개인적인 이야기에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면접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다른 면접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민주는 오직 최 회장만을 응시했다. 회장님, 제가 신뢰되는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확신에 차 있었다. 최 회장은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말하게 혹시 회장님께서 제 친구 지섭이의 아버지이십니까? 최지섭 군의 아버지 최현석 회장님이 맞으신지요? 그 질문은 2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회장의 마음속 매듭을 단숨에 풀어버리는 칼날 같았다.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아들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이 자리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래, 맞네. 내가 지섭이 아비네. 최 회장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인정하는 비극적이고도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김민주는 비로소 모든 것이 연결되었음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감히 회장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섭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그저 불의의 교통사고라고만 알고 있었다. 아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워서 외면했을 뿐이다.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그때 지섭이와 제가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한 명이 공을 쫓아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대형 트럭이 아이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슬픔과 경외감으로 떨렸다. 지섭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트럭을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 그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그 아이는 구했지만 지섭이는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트럭에 의해 지섭이는 그렇게 저의 눈앞에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최 회장은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가 알던 불운한 사고는 사실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 아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의 삶을 살다 간 것이다. 2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이제는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죽음에 얽힌 숭고한 진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트럭, 아이, 그리고 지섭이의 망설임 없는 행동. 그 모든 단어들이 회장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섭이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위대한 가치를 남기고 떠났다. 김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 회장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회장님. 지섭이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주머니에서 꺼냈던 낡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저는 지섭이가 준 이 지갑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꿈을 위해 모은 돈을 친구의 꿈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 용기의 그는 최 회장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저는 지섭이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것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섭이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섭이가 저에게 주었던 그 선한 영향력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섭이의 선한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에 작은 불빛이라도 더하고 싶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치 지섭이에게 맹세하듯 말했다. 지섭아, 내가 나에게 가르쳐준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을게. 나는 내 목까지 살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강자에게 굴하지 않고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 이 세상이 내가 떠난 것을 후회하게끔 내가 심어준 가치를 꽃피울게. 그의 진솔한 다짐은 최 회장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아들의 삶이 단순히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에게 용기와 목적을 심어주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최 회장은 민준이 바로 아들 지섭이의 정신적인 후계자임을 직감했다. 아들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아들이 세상에 남긴 선한 씨앗이 20년 후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최 회장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2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해방감과 맑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위대한 삶의 방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른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고 민준은 여전히 경건한 자세로 서 있었다. 최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민준 군 5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기업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담은 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면접은 끝났네. 면접관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회장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합격했는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합격이라고 외칠 걸세. 단순히 당신의 능력 때문만이 아닐세. 최 회장은 민준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의 손은 민준의 손보다 훨씬 크고 투박했지만 그 따뜻함은 진심이었다. 당신은 내 아들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증거이네. 내 아들 지섭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짧은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네. 최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20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내 아들을 외면하고 오직 돈과 성공만을 쫓아왔네. 하지만 오늘 당신을 통해 내 아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로운 삶이었을 걸세.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지섭이에게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사업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회사의 운영 방식과 자신의 남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그는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직원들과 사회에 대한 공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간미 넘치는 경영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이민준 군 우 고맙네. 회사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내 아들의 친구이자 내 삶의 은인으로서 당신을 환영하네. 이제 지섭이가 못다 이룬 선한 가치를 우리 회사에서 함께 실현해 나갑시다. 김인준은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섭이의 아버지에게 진실을 전했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 면접은 단순한 취업 과정이 아니라 20년 전의 상실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최 회장과 이민준의 드라마틱한 만남은 면접장을 넘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최 회장은 그날 이후 회사를 운영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180도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하고 계산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아들 지섭이가 보여준 타인을 향한 희생과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깨닫고 그는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민준에게 그 재단의 일을 맡기며 지섭이의 정신을 사업 전반에 스며들게 했다. 김인준은 약속대로 최 회장의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모든 직원에게 존경받는 인재로 성장했다. 그는 회장이자 동시에 아버지의 친구로서 최 회장의 곁에서 그의 변화를 돕고 지섭이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다. 어느 날 최 회장은 집무실에 걸려있던 아들의 사진 앞에 섰다. 20년 동안 사진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지섭아. 아비가 너무 늦게 내 마음을 알았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위대한 아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의 아들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희생과 사랑이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고 그 메시지는 이민준이라는 한 청년을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회장의 삶까지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섭이는 사라졌지만 그의 선한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 영원히 꽃을 피울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삶의 가치를 세상에 남기고 있는가?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남은 생은 아들이 원했던 대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을 통해 다시 만난 아들 지섭이의 선물임을 알았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롤모델은 누구입니까?